그날 밤 나는 선을 넘었어요. 아, 아들의 아내, 나보다 겨우 11살 어린 그녀가 내 방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알았어야 했지요. 이 욕망이 우리 가족을 모두 파멸로 이끌 거라는 걸 말입니다. 아버님, 혼자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속삭임에 58년을 지켜온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5년, 아들마저 집을 비운 그 공허한 밤들. 나는 한 남자였고 그녀는 여자였어요. 단지 그뿐이었어야 했는데. 참,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지요. 박 선생 전 부인이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더라. 견디지 못해 병원 신세까지 졌다잖아. 나는 평생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남들보다 유난히 큰 그 부분 때문에 아내를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 그래서 5년간 혼자 억눌러 왔지요. 그런데 그녀가 말했어요. 아버님, 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제 이름은 박재훈입니다. 올해 58이에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고 마지막 5년은 교감으로 근무했지요. 제 인생의 자랑이라면 단 한 번도 원칙을 어긴 적 없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평생 짊어진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바로 제 신체적 특징이었지요. 5년 전 아내 순위를 보냈습니다. 진단받고 6달 만이었어요. 그 후로 홀로 큰 집을 지켰지요.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제대로 못 받아줘서.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작아서 받아주기 힘들었던 거예요. 결혼 초반 우리 부부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고통스러워했어요. 저는 남들보다 유난히 컸거든요. 신혼 첫날 밤 아내가 울먹이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보, 천천히. 아파요.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아내는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산부인과를 다녀야 했지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부인, 관계 시 통증이 있으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심하면 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 관계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아내를 배려한 거지요. 하지만 동네에서는 소문이 돌았어요. 박 선생 마누라가 그것 때문에 병원 다닌다더라. 얼마나 크길래 그래. 내 손가락 3개 합친 것보다 크다던데.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아니라 아내를 힘들게 한다는 죄책감만 컸지요. 그래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5년간 나는 그 욕구를 철저히 억눌러 왔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누군가를 힘들게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아들 민수는 효자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들러 안부를 물었고 명절엔 빠짐없이 찾아왔지요.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1년 전 봄날 민수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민수보다 15살 위였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다고요? 민수야, 나이 차이가. 아버지,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서영 씨는 저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들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결혼 후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지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 이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요. 서영이 먼저 제안했고 민수도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온했어요. 서영은 부지런했습니다. 아침마다 정갈한 식사를 차려주고 집안을 깨끗하게 관리했지요.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맙네. 나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아들의 아내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영은 요가 강사 출신답게 몸매 관리가 철저했지요. 집안에서도 몸에 붙는 운동복 차림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민수였어요.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내일 아침에 들어올게. 또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잖아요. 회사 일이 밀려서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민수는 점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출장도 잦았지요. 그럴 때마다 이 큰 집엔 나와 서영 단둘만 남게 됐어요. 밤이 되면 괴로웠습니다. 혼자 누운 침대에서 억눌린 욕망들이 올라왔거든요. 5년간 참아온 욕구가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졌지요.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참, 나는 몰랐습니다. 그 억눌린 욕망이 곧 파국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갔어요. 나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지요. 아버님, 서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욕실 배수구가 막혔나 봐요. 물이 안 빠지는데 아버님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내가 봐주지. 욕실로 들어갔는데 서영이 막 샤워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얇은 가운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먼저 샤워하려다가 괜찮네. 어디 한번 보자. 배수구를 확인하며 작업하는데 서영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가운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몸이 자꾸 눈에 들어왔지요. 다 됐네. 이제 괜찮을 거야.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삐끗했어요. 아이고,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영이 급하게 날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이 가까워졌어요.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향기도요. 아버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 아니야. 그냥 허리가 좀. 제가 파스 붙여드릴까요? 침대에 누우세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서영은 이미 내 손을 잡고 내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엎드리세요. 허리 어디가 아프신지 확인해 볼게요. 침대에 엎드리자 서영이 내 셔츠를 걷어 올렸어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여기 부분. 서영의 손이 내 허리를 천천히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강사 출신답게 손놀림이 전문적이었지요. 아버님 근육이 많이 뭉쳐있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나? 아니에요. 아버님은 아직 젊으세요. 58이면 요즘 한창 나이잖아요. 서영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허리에서 더 아래로. 서영아, 이제 됐네. 조금만 더요. 여기도 많이 뭉쳐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손길이 너무 자극적이었거든요. 아버님, 돌아누세요. 앞쪽도 풀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서영은 이미 날 돌려 눕혔어요. 그리고 그녀가 내 몸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5년간 억눌렸던 욕구 때문에 내 몸이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얇은 집안 바지 너머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영의 눈이 커졌어요. 미안하네. 내가 좀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서영이 내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버님,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뭐라고? 동네에서 들었어요. 아버님이 그쪽이 유난히 크시다고,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셨다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문을. 쓸데없는 게 아니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사실은 민수 오빠랑 부부관계가 잘 안 돼요. 그건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야.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민수 씨는 너무 작아요. 제가 느낄 수가 없어요.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요. 큰 사람이랑 하면 어떨까 하고요. 서영아, 정신 차리게. 아버님도 5년간 혼자 계셨잖아요. 힘드시죠? 서영의 손이 천천히 내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안 돼. 나는 벌떡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영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놀란 표정,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빛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금기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3일간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아버지, 서영이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라. 잘 다녀와. 민수가 떠난 첫날 밤 나는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영과 단둘이 있기가 불편했거든요. 밤 11시쯤 됐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주무세요. 서영이었습니다.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불 켜져 있는 거 봤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문 열어주세요. 복도에서 얘기하긴 좀. 나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은 얇은 실크 잠옷 차림이었어요. 뭔가...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영이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저 지난주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님 몸을 보고 나서요. 서영아, 그 얘기는 제발 들어주세요. 전 민수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안정감 때문이었어요. 서영이 고백했습니다. 마음 넘어서 혼자 사는 게 두려웠어요. 민수 씨가 착하고 성실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만하게 부부관계가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민수 씨는 제 전 남편보다도 작아요. 5분도 안 가요. 전 여자로서 느낄 수가 없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보고 나서 계속 생각나요.
저런 사람이랑 하면 어떨까? 정말 다를까 하고요. 서영아, 나는 자네 시아버지야. 이런 얘기해선 안 돼. 알아요.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서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도 5년간 참으셨잖아요.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셔서 관계도 거의 못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그걸? 동네에서 다 알아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이해해요. 서영의 손이 내 가슴에 닿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큰 게 좋아요. 전 아버님처럼 큰 사람을 원했어요. 안 돼. 왜요? 우리 둘 다 불만족스러운데 서로 채워주면 안 돼요? 민수한테,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민수 씨는 모를 거예요. 어차피 맨날 출장 가잖아요. 집에 없잖아요. 서영이 내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한 번만 해봐요. 제가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요. 서영아, 아버님도 궁금하시잖아요. 5년 만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여자가 있는지. 그 말이 내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괜찮겠나? 네, 전 준비돼 있어요. 그날 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에 서영은 놀랐어요. 어머, 정말 소문보다 더 크시네요. 아직 늦지 않았어. 그만두자. 아니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제가 맞춰볼게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영도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아파요. 하지만 참아요. 계속해요. 아내 순이와는 달랐습니다. 서영은 요가로 단련된 몸이었어요. 유연했고 적응이 빨랐지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서영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님, 이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게 서영아, 민수 씨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그날 밤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는 5년 만에 한 남자로 돌아왔고 서영은 처음으로 한 여자로서 만족했습니다. 새벽 5시 서영이 조용히 내 방을 나갔어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58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요. 서영아, 이게 마지막이야. 아니요. 전 다시 올 거예요. 이제 이 맛을 알았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녀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금기된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 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할 때마다 서영은 내 방으로 왔어요. 아버님, 오늘 민수 씨 새벽에 들어온대요. 그럼 오늘은 안 되겠구나. 아니요. 1시간만이라도. 전 아버님 없으면 못 견뎌요. 서영은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나와의 관계에 완전히 빠져버렸지요. 아버님이랑 하고 나면 온몸이 만족스러워요. 민수 씨랑은 비교도 안 돼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이잖아요. 크기도 3배는 차이 나고 지속력도 아버님은 1시간도 끄떡없으시잖아요. 민수 씨는 5분이면 끝인데 서영의 노골적인 비교에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58의 나이에도 젊은 여자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났지요. 어느 날 아침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안색이 정말 좋으신데요? 무슨 보약이라도 드세요? 아니야. 그냥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보다. 서영아, 우리 아버지 건강관리 정말 잘해주는구나.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여보. 아버님은 제 친아버지나 다름없잖아요. 서영이 웃으며 내 눈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은밀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서영아, 우리 오늘 밤에 오랜만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저 오늘 생리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영은 그날 밤 내 방에 왔거든요. 아버님, 민수 씨한테 거짓말했어요. 전 오빠랑 하기 싫어요. 이제 아버님 말고는 못하겠어요. 서영아, 민수는 자네 남편이야. 이름만 남편이에요. 전 여자로서 민수 씨한테 아무것도 못 느껴요. 아버님만 생각나요. 서영이 내게 매달렸습니다. 아버님은 어때요? 저랑 하는 거 좋으세요? 그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아. 어머니랑도 이렇게 못했어. 진실이었습니다. 순이는 항상 힘들어했지만 서영은 달랐어요. 완전히 받아줬고 더 원했습니다. 그죠? 저도 전 남편이랑 민수 씨랑 모두 해봤지만 아버님이 최고예요. 서영이 속삭였어요. 아버님 알아요? 크기도 중요하지만 테크닉도 대단하세요. 어떻게 여자가 원하는 걸 그렇게 정확히 아세요? 오래 살다 보면 민수 씨는 30년 더 살아도 못 배울 것 같은데요. 그날 밤도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영원히 숨겨질 순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요.
어느 날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박 선생, 요즘 며느리가 많이 밝아졌네요.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그런가요? 예전엔 표정이 좀 어두웠는데 요즘은 만날 때마다 화나더라고요. 혹시 임신한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아닐 거예요. 그래도 신혼인데 빨리 아기 가져야죠. 박 선생도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날 밤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서영아, 혹시 임신할 수도 있지 않나? 걱정 마세요. 제가 약 먹고 있어요. 피임약이요. 민수는 알아? 모르죠. 아기가 지려면 몸 준비해야 한다고 둘러댔어요. 서영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이미 서영 없이는 못 견디게 됐거든요. 5년간 억눌렸던 욕망이 한 번에 터진 거지요. 그리고 서영은 그 욕망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대로 계속 살아요. 민수 씨는 어차피 집에 없잖아요. 우리가 조심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언젠가는 들통날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이 순간만 생각하고 싶어요. 서영이 내게 안겼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욕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다가올 지옥을 우리는 몰랐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훈아, 나야, 혜진이, 김혜진. 3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혜진아, 어떻게? 서울 올라왔어. 재훈이 보고 싶어서. 만날 수 있어? 지금 만나기는 좀 그렇고. 왜? 재훈이 아내분 돌아가셨다며? 나도 작년에 남편이랑 이혼했어. 우리 이제 자유로운 몸이잖아.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강남역 앞 카페에서 보자. 꼭 와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서영이 내 방에 왔을 때 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님, 오늘 왜 이러세요?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하지만 서영은 예민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나는 혜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재훈아. 30년 만에 본 혜진은 여전히 우아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그때 그 품격 그대로였습니다. 잘 지냈어, 혜진아. 재훈이는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멋있어. 아니, 더 남자다워진 것 같은데.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30년을 이야기했어요. 재훈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뭐라고? 나 이혼했잖아. 재훈이도 혼자고.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남은 인생 함께 살면 안 될까? 혜진아, 나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 며느리도 있고. 그럼 나랑 따로 살면 되잖아. 재훈이 퇴직금도 있을 테고 나도 재산 좀 있어. 우리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조용히 살자. 혜진의 제안은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영과의 관계는 언젠가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오면 모든 게 파국이 될 겁니다.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나 기다릴게. 집에 돌아왔을 때 서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거짓말. 목에 향수 냄새 나요. 제 향수랑 다른 향이요. 들켰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만나셨죠? 서영아, 대답해 주세요. 누구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야. 다시 만날 거예요? 모르겠네, 아버님. 서영이 내 셔츠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버님한테 뭐예요? 그냥 심심풀이였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지금은 아버님을 진짜로 사랑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 씨한테서는 느낄 수 없는 걸 아버님한테서 느꼈어요. 여자로서 완전히 만족했어요. 아버님 몸 없이는 못 살아요. 서영아, 그 여자도 아버님처럼 큰 거 받아줄 수 있어요? 제가 아니면 아버님도 힘드실 거잖아요. 서영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도 못 받아주셨잖아요. 5년간 혼자 계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받아줬어요. 완벽하게요. 그 여자가 저만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전 아버님 놓을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날 밤 서영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습니다. 마치 나를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듯이요. 아버님, 제가 제일 잘해드릴 수 있어요. 다른 여자는 아버님 못 받아줘요. 저만 할 수 있어요. 서영의 집착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 또 전화를 했어요. 재훈아, 생각 정리됐어?
혜진아, 미안한데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서영과 혜진 사이에서 나는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응. 친구들 좀 만나고 다니지. 서영이도 요즘 좀 이상해요. 뭐가? 저한테 신경을 안 써요. 예전엔 제가 퇴근하면 반겨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버지 방 쪽만 신경 쓰고 제가 방에 들어와도 시큰둥해요. 그건 내 착각일 거야. 그리고 부부관계도 계속 피해요. 한 달째 거의 못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 피곤하다, 계속 핑계만 대요. 뭔가 이상해요. 민수야, 여자들은 원래 그럴 때가 있어. 아버지는 모르세요. 제 마누라가 다른 남자라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럴 리가.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요즘 화장도 지나치게 하고 운동복도 더 몸에 붙는 걸로 입고 집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꾸미는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갑자기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조퇴를 한 거지요. 그날 밤은 서영이 내 방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리 둘 다 얼어붙었어요. 서영은 내 방에 있었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빨리. 서영이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어요. 나도 황급히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서영아, 어디 있어? 민수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은 내 방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민수가 내 방문을 두드렸어요. 응. 민수야, 왜 벌써 왔니? 문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끝나서요. 서영이 못 봤어요? 집에 불은 켜져 있는데 안 보이네요. 아까 화장실 간다고 하던데 거실 화장실은 비어 있던데요. 그럼 어디 갔을까? 그때 내 방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지, 저게 뭐예요? 아, 그건 내가 아까.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고 서영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수, 나, 그리고 서영 셋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아, 너 왜 아버지 방 화장실에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거실 화장실이 고장나서 고장. 아까 내가 확인했는데 멀쩡하던데. 그게 서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내 침대를 쳐다봤어요. 구겨진 시트, 흐트러진 베개, 그리고 서영의 머리끈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설마 아버지랑 서영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대답해봐. 아버지랑 뭐 한 거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대답하세요. 민수야.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오해라고 말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 이럴 수가. 민수가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야? 아버지가 내 아내랑? 미안하다, 민수야. 미안하다고요? 민수가 울부짖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했는지 아세요? 35년간 교단에서 학생들 가르치시고 한 번도 원칙 어긴 적 없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다 내 잘못이다. 교회 장로시잖아요. 매주 설교 듣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수가 서영을 돌아봤습니다. 너는 1년 전에 나랑 결혼했잖아. 어떻게 내 아버지랑. 오빠,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뭐가 어쩔 수 없어.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가 날 여자로 안 봐줬잖아. 뭐라고? 맨날 출장 가고 야근하고 집에 와도 나한테 관심 없잖아. 부부관계도 오빠는 나를 만족시켜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아버지랑 바람 피울 이유가 돼? 아버님은 달랐어. 날 여자로 봐줬어. 완벽하게 만족시켜줬어. 닥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더럽게. 정말 더러워. 민수야, 서영이를 탓하지 마라.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도 닥치세요. 민수가 나를 쏘아봤어요.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이러셨어요? 그건 아니다. 정말이요? 어떻게 믿어요? 아들, 아내랑 그런 짓 하신 분이. 민수야, 내 어머니는 내가 정말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쪽이 커서 어머니가 고생했다고 병원까지 다녔다고.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며느리한테 그걸 시험한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나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끼어들었어요. 오빠, 사실은 처음에 내가 아버님한테 제안했어. 뭐? 난 궁금했어. 소문으로만 듣던 아버님이 정말 그런지, 그리고 오빠랑은 달리 날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확인했어. 그리고 알았어.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셔. 오빠랑은 비교도 안 돼. 크기도 지속력도 테크닉도 모든 게 달라.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오빠는 5분도 못 가잖아.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근데 아버님은? 서영아, 내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님은 1시간도 끄떡없으시고 거의 매일 밤 날 만족시켜 주셨어. 난 처음으로 여자가 된 기분을 느꼈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뭐가 잘못된 거야? 열심히 일했고 돈 벌어왔고 가족 사랑했는데 뭐가 부족했어? 오빠 잘못 없어.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야. 신체적으로 내가 작아서 그게 이유야.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나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행복하셨어요? 내 안에 빼앗아서. 민수야, 대답해 주세요. 내 마누라 안고 있을 때 기분 좋으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행복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행복했다. 5년 만에 한 남자로 돌아온 기분이었어. 그래요? 솔직하시네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서영아.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빠? 오빠라고 부르지 마. 역겨워. 민수가 서영을 째려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전 이 집 나갈게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됐네요. 이제 서영이랑 단둘이 사세요. 민수야, 그게 아니야. 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 아버지 없는 인생 살 거예요.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30분 후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민수야. 내가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더럽혀질 것 같으니까.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내 아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서영도 짐을 쌌어요. 아버님, 저도 나갈게요. 어디 갈 건가? 친구 집에 잠시 있다가 원룸이라도 구할게요. 서영아, 미안해. 전 안 미안해요. 후회도 안 해요. 서영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과의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여자로서 완벽하게 만족했어요. 하지만 우린 모든 걸 잃었어. 알아요. 근데 그래도 좋았어요. 서영이 떠났습니다. 집은 다시 텅 비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가족도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다음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사람들한테 다 말했어요. 제 아내가 시아버지랑 바람났다고. 전 이제 회사에서도 웃음거리예요. 행복하세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장로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며느리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시고 장로로 섬기시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장로직은 내려놓으셔야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고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동네를 걸어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저기 박 선생 아니야? 며느리랑 그랬다는. 나이가 어떻게 돼서? 그것도 큰 게 문제라더라. 그래서 전 부인도 고생하고 그걸 며느리한테 시험한 거야.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네.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혜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훈아, 소문 들었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혜진아, 왜 그랬어? 며느리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겠어. 욕망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 재훈아,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 이해해.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서. 미안해. 혜진마저 떠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민수의 친구 정우가 찾아왔어요. 아버님, 민수 보셨어요? 못 봤네. 왜?
회사 관뒀어요. 그리고 요즘 술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소문 때문에 못 견디겠대요. 회사에서 뒷담화도 심하고 거래처 사람들도 다 알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아들 인생을 망쳐놨군요. 장인어른 민수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지금 정말 위험해요. 위험하다니? 자살할 것 같아요. 어제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나는 급하게 민수가 사는 원룸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야, 민수야.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리실 아저씨를 불러 문을 열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민수야.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술 취해 잠든 거였어요. 하지만 방안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며칠째 씻지 않은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도 직장도 자존심도. 아버지 때문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민수를 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우울증도 심하고요.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민수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지만 민수는 나를 보지 않으려 했어요. 아버지, 가주세요. 보기 싫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여기 오시는 것만으로도 괴로워요. 제발 가주세요. 나는 병실 밖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욕망 때문에 퇴원하는 날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이 집을 팔고 떠날게. 너는 이제 새 출발해라. 그러세요? 미안하다. 정말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미안하다. 아버지. 민수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전 아버지를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민수야, 살아는 계세요. 건강하게. 그게 제가 아버지한테 바라는 전부예요. 그게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서울을 떠나 강원도 작은 마을에 집을 샀어요. 서울 집은 팔았고 그 돈으로 여기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혜진은 연락이 끊겼고 서영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산책을 합니다. 조용한 시골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조금 평온해져요. 후회하느냐고요. 매일 후회합니다. 그때 서영의 유혹을 뿌리쳤더라면, 욕망을 참았더라면, 아들을 생각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요. 어느 날 서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 재혼해요.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결혼 생활 할게요.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서영은 새 출발을 하는구나. 그녀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58의 나이에 모든 걸 잃은 채로 마을 사람들은 나를 서울서 내려온 교사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과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요. 선생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 동네에 괜찮은 과부님들 계신데 소개해 드릴까요?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8이면 아직 젊으신데 혼자 사시긴 아깝죠. 혼자가 편합니다. 나는 더 이상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또다시 누군가를 힘들게 할까봐 그리고 내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렵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욕구가 올라옵니다. 58의 몸은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혼자 해결합니다. 5년 전처럼 또다시 혼자서요. 서영과의 그 밤들이 가끔 떠오릅니다.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들이 좋았다는 걸, 평생 콤플렉스였던 내 몸이 누군가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 순이는 힘들어했지만 서영은 달랐어요. 그녀는 내 모든 걸 받아줬고 더 원했습니다. 남자로서 그 만족감은 대단했지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가족을 파괴했고 명예를 잃었고 신앙도 잃었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후회를 남긴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가끔 민수 생각이 납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새 직장은 구했을까? 정우에게 연락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날 마을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교회에 나오시죠.
우리 교회는 작지만 따뜻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나는 여전히 교회에 갈 수 없었어요. 서울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석 달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새 직장 구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다시 시작하려고요.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나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구나. 답장을 보냈어요. 민수야, 고맙다. 새 출발 응원한다.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잘 지내고 있다. 나중에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한번 내려와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들이 살아서 다시 일어서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 글씨 가르쳐드리고 아이들 숙제도 봐드립니다. 선생님, 우리 손주 공부 좀 봐주시겠어요? 그럼요. 제가 35년간 교사였으니까요. 작은 보람들을 느낍니다. 비록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남은 인생은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어느 가을날 집 앞에 낯선 차가 섰습니다. 민수였어요. 아버지, 민수야. 1년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담담해 보였어요. 어떻게? 그냥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우리는 집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전 아직도 아버지를 용서 못했어요. 알고 있다.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배신감도 느껴지고요. 당연하지.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상담 받았어요. 심리치료도 받고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요. 민수야. 전 아버지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용서하기로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풀어보려고요. 고맙다, 민수야. 대신 약속해주세요. 다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여기서 조용히 사시겠다고. 약속한다. 다시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서영이 재혼했대요. 자기보다 젊은 남자랑요. 그래, 들었다. 처음엔 화났는데 이젠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안 맞았던 거니까요. 민수가 쓰게 웃었습니다. 전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요. 회사 동료인데 착한 사람이에요. 잘 됐구나. 이번엔 신체적인 것보다 마음을 먼저 봤어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요. 그게 맞다. 그게 진짜 사랑이야. 우리는 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떠나기 전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가끔 연락할게요. 자주는 못 오겠지만 1년에 한두 번은 내려올게요. 그래, 고맙다, 민수야. 아버지도 외롭게 살지 마세요. 좋은 사람 만나셔도 돼요. 이번엔 제대로 된 관계로요. 아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그래도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민수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너도 잘 지내라.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나를 용서하려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동네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저녁에는 책을 읽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롭습니다. 58의 몸은 아직 욕구가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참을 수 있어요. 그 욕망 때문에 잃은 것들을 생각하면 참는 게 당연합니다. 가끔 서영과의 그 밤들이 떠오릅니다. 솔직히 좋았어요. 평생 콤플렉스였던 내 몸이 누군가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자로서의 자존감도 회복했었지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아들의 신뢰, 가족, 명예, 신앙, 모든 걸 잃었습니다. 욕망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쓰디쓰다. 이제는 압니다. 그 말의 의미를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 몸이 남들과 다르다고, 특별하다고 해서 그걸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참으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요. 나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민수가 1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언젠가 민수가 결혼하면 나는 조용히 축의금만 보낼 겁니다. 결혼식은 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면 민수가 불편할 테니까요. 하지만 멀리서라도 아들의 행복을 빌어줄 겁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남은 인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도 해치지 않으면서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실패했어요. 욕망의 지배를 당했고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오랜 시간 혼자 계시면서 외로움과 욕구로 힘드신 분들, 그 고통 이해합니다. 저도 5년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정상적인 만남을 찾으세요. 정직한 관계를 만드세요. 금기를 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